2021년도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2021년 상반기 서브컬처 관련 최고의 이슈 역시 그거 같아요. 우마무스메. 진짜 단순히 뭐 일본 게임이 발매를 해서 흥행을 했다, 뭐 애니메이션이 인기가 많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일본 서브컬처와 모바일 게임 업계에서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바바박 펼쳐버리고, 심지어 국내에는 정발도 안 했는데 뭐 소수의 마니아 게이머들이 문제가 아니야, 게임과 애니메이션에 대한 입소문이 팍 퍼졌다. 아마 정확하게 2기 애니메이션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일본에서 새로 나온 게임이 굉장히 흥행을 했다, 이게 또 화제가 되니까, 심지어 컨셉 자체가 되게 웃기잖아요. 경마를 모해화 했는데 이것이 또 아이돌물과 융합이 돼 있다, 이게 도대체 무슨 컨텐츠야? 라는 그 독특한 발상 때문에 게임 방송 주로 하시는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들이 이 게임을 건드려서 뭐 되게 재밌게 즐기고, 그런 또 모습이 또 화제가 돼서 클립으로서 퍼지고, 그 퍼지다 보니까 관심을 갖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. 다만 그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와중에도 저는 사실 애니메이션도 안 봤었습니다. 그렇게 안 보다가 얼마 전에 이제 시간도 좀 남겠다, 이번 기회에 1기, 2기 다 정주행을 해봤어요.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재미있었고, 그동안 자자했었던 그 명성이 단순히 허투루 만들어진 건 아니었다,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작품이 이런 특징점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어서, 말하자면 안 본 뇌 팝니다 우마무스메 편 한번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1기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 위크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고, 뭐 스토리는 스페셜 위크랑 사일런스 스즈카라는 그 동경하는 선배, 이렇게 두 명이 파트너가 돼서 이야기를 이끌고 있죠. 기본적으로 메인 스토리의 화자가 되는 주인공과 두 명의 투탑 형태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방식은 1기도 2기도 동일했습니다. 2기 같은 경우에는 토카이 테이오랑 메지로 베킨이 주인공이었고 서로 라이벌로 구성이 돼 있었죠. 그러는 와중에 그 토카이 테이오랑 메지로 베킨 이외에 비슷한 시기에 활약했었던 말들의 우마무스메 버전들도 등장해서 같이 잘 다뤄줬습니다. 대표적으로 라이스 샤워, 이런 캐릭터들을 이야기해볼 수 있겠네요. 일단 1기는 굉장히 왕도가 되는 스토리, 스페셜 위크와 사일런스 스즈카라는 두 캐릭터가 더비 캐릭터로서 이야기를 만들면서, 스페셜 위크는 약간 덜렁거리는 도지코 계열의 열혈 캐릭터, 사일런스 스즈카는 좀 조용조용하지만 특유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, 이렇게 딱 캐릭터 포지션이 맞춰져 있었어요. 근데 특히 1기에서 좀 더 도드라지게 느껴졌던 건 이 작품이 우마무스메라는 컨텐츠,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게임의 홍보 역할을 겸하고 있는 작품이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. 이걸 되게 잘 보여주는 게 바로 트레이너라는 존재인데, 생각보다 트레이너라는 캐릭터가 2기에선 그렇게까지 존재감이 넘치지 않아요. 근데 1기에서는 캐릭터성도 좀 있고 존재감도 꽤 있고, 트레이너의 행위에 따라서 우마무스메 캐릭터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장도 하고 교감도 하고 이런저런 서사적인 흐름도 바뀌는 걸 봤을 때, 이 트레이너라는 캐릭터 자체가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캐릭터고, 어떻게 보면 우마무스메 컨텐츠 내에서 플레이어를 상징하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런 캐릭터를 비교적 비중 높게 설정했다는 것 자체가 우마무스메 게임이라는 컨텐츠를 어느 정도 상정하고 만들어진 전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잘 느껴지는 것 자체가 1기 13화 같은 경우에 다 같이 경기를 나가는 전개가 있었거든요. 다 같이 경주를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에요. 근데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시청자들한테 쫙 봐라, 당신들이 이 애니메이션, 이 컨텐츠에서 좋아했었던 이 수많은 말들이 하나의 꿈의 무대에서 다 같이 경주를 하고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. 어디서? 우마무스메 게임과 컨텐츠 내에서 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였어요. 다만 1기 자체는 사실 뭐 제가 스페셜 위크라는 캐릭터 자체가 제 취향이 아니기도 하고, 그 실화가 되는 드라마 자체가 스페셜 위크랑 사일런스 스즈카 내용보다는 확실히 2기의 주역 말들 토카이테이오나 메지로 메킨의 이야기가 좀 더 극적이었습니다. 실제로 보면서도 그렇게 많이 느꼈고요. 그런 의미에서 1기가 순수 스토리텔링적 재미는 좀 2기보다 아쉬웠다. 물론 그럼에도 1기도 꽤 재밌게 봤습니다. 1기가 고증에서 벗어난 오리지널적인 전개 같은 거 꽤 들어갔잖아요. 예를 들면 사일런스 스즈카가 부상하고 난 다음에 재활해서 부활을 해가지고 다시 경기를 뛰게 됐다, 이런 전개, 그리고 부활을 하기 위한 재활 과정에서 있었던 스토큰 전개 같은 것들은 오리지널리티가 있으면서도 꽤 좋은 내용이 아니었나 싶어요. 이런 if 시나리오 자체가 주는 대리만족, 카타르시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.
일단 뭐랄까 2기는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와 사기다 가불기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자체가 실화 소재가 너무 좋다. 제로 자체가 너무 좋았던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. 메지로 맥킨, 토카이 테이오, 라이스 샤워 같은 말들이 만드는 드라마가 굉장히 좋았어요. 심지어 이 말들이 같은 시기에 달렸던 말들이라는 게 정말 놀라울 정도죠. 와 어떻게 동시에 이런 극적인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을까. 거기에 이 극적인 드라마를 더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잘 버무려준 게 이번 애니메이션 제작진들의 능력이겠죠. 이 부분은 굉장히 칭찬하고 싶었습니다. 무엇보다 실화라는 것 자체가 재밌는 것 같아요. 제가 사실 야구를 그렇게까지 뭐 좋아하고 잘 아는 게 아님에도 야구 관련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되게 재밌게 보는 편이거든요.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아까 봤던 내용에 좀 더 많은 깊이와 여운을 느끼게 되는 건 팩트는 픽션을 능가하는 그 어떤 무언가의 힘이 존재하는 거겠죠. 당장 제가 2기 에피소드에 대해서 근데 토카이 테이오도 그렇고 메지로 맥킨도 그렇고 헐빛하면 다리, 골절, 부상 2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리를 줌하면 불안해. 왜 자꾸 다리를 줌하는 거야? 이걸로 위기 파트를 만들어내는 건 너무 원패턴이 아니냐 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도 실제 경주말들의 그 실화를 기반으로 만들었다는데 어떡하겠어요. 지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죠. 개인적으로 2기를 보면서 좋았던 점들 토카이 테이오랑 메지로 맥킨이 라이벌이자 그 친구로서 멋지게 표현해준 점도 좋았고요. 끌어오르는 열정이 느껴졌어요. 선의의 경쟁자이면서도 서로를 신뢰하고 또 라이스 샤워랑 미호노 부르봉의 드라마도 사실 그렇게까지 많은 분량을 잡고 있지 않은데 그 짧은 분량 내에 잘 녹여줘가지고 라이스 샤워라는 캐릭터의 실화와 드라마를 절묘하게 구성한 점도 좋았습니다. 무엇보다도 희한하게 비중이 높아서 왜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나 개그 요소인가? 라고 생각했었던 팀 카노푸스 멤버들. 근데 얘네들도 단순히 그냥 개그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극 내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구성한 점이 좋았고요. 무엇보다 가장 신의 한 수를 꼽자고 한다면 트윈터보라는 실제 실화에 있었던 그 대도주 경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경기를 토카이 테이오와 엮어서 드라마로서 감동적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은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싶어요. 사실 토카이 테이오랑 트윈터보의 경기가 어떤 연관성도 없는데 이 연관성을 이어내는 건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 여러가지 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화 스토리라는 재료를 들고 어떻게 배치하고 연결시켜서 구성할지 고민을 했으며 그 고민이 멋진 드라마로 구현되는데 성공한 작품이 2기였다고 생각합니다. 굳이 뭐 하나 아쉬운 걸 꼽자면 아무래도 우마무스메라는 컨텐츠를 의식하면서 만들었던 게 느껴졌는데 2기는 좀 그런 부분은 좀 덜했어요. 생략했다는 거죠. 애초에 동시대에 활약한 말들이 아닌 말들이다 보니까 팀 스피카의 다른 말들 뭐 골드쉽이나 스페셜 위크나 이런 애들 비중이 죽어버렸고 주변 인물 정도로만 비춰지는 건 좀 아쉬웠어요. 특히 1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들도 각자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장하고 자기 경기에 출전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이런 느낌의 표현을 해주는 데에 반해서 2기를 보고 있으면 스페셜 위크랑 골드쉽이랑 뭐 스칼렛이랑 얘들은 다 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. 무엇보다 1기에서보다 트레이너의 역할이 무기력했다는 건 조금 아쉬웠어요. 1기에서 그 부분이 좋았기 때문에 사실상 테이오랑 맥퀸의 결정에 트레이너가 뭐 영향을 주는 것도 없고 뭐 대사도 있고 감정도 있고 비중도 제법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극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인상이었거든요. 뭐랄까 우리 시청자들 수준의 느낌의 캐릭터였어요. 그러니까 게임의 플레이어 캐릭터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의 시청자 같은 느낌으로 변화해버렸다는 거죠. 다만 제가 아니 왜 우마무스메 게임 홍보를 열심히 하지 않는 거야 이걸 지적사항으로 삼고 싶은 건 아니라서 그냥 굳이 단점으로 꼽아봤을 때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거지 컨텐츠를 못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. 이거 아니어도 충분히 잘 만든 작품이고 그만큼 메인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토카이 테이오랑 메지로 맥킨의 서사가 선이 굵고 강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특히 제가 2기 애니메이션 보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틀어봤는데
처음 봤을 때도 감동적이었던 게 다시 또 보니까 더 뭉클하더라고요. 두 번 보거나 뭔가 더 많은 걸 알고 봤을 때 또 다른 감동과 새로운 감상을 느낄 수 있는 컨텐츠였습니다. 실제로 작중에 등장했었던 우마무스메의 모델이 됐던 말들이 어떤 경기를 했고 어떤 필모그래피를 가졌는지 이렇게 정보를 찾아보다 보면 아 이거 고증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로 각색했구나 이런 것도 알아보는 점도 하나의 재미 포인트였고요. 또 그걸 알고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느껴지는 재미 포인트도 달랐고요. 그만큼 실화 기반의 컨텐츠는 그 사실을 알고 보냐 모르고 보냐에 따라서 감상 포인트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 역시도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이 작품 보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일본이 경마를 모의화해서 우마무스메를 만들었다고? 한국도 질 수 없다. 한국에서 뭘 소재로 삼느냐? K바둑, K-e스포츠, 대한민국의 불세출의 프로 바둑 기사 모의화 시킨다. 한국의 프로게이머들을 게임으로 만든다. 농담이니까 네 실제로 만들어질 리 없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우마무스메 안 번내었던 융식이 요번에 우마무스메 1기 2기 정주행 보고 난 다음에 느꼈었던 부분에 대해서 뭐 리뷰라면 리뷰 그리고 후기라면 후기 얘기해봤습니다. 혹시 여러분들은 우마무스메 1기 2기 어떻게 보셨나요? 혹시 안 보셨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상으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융식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。ありがとうライス。